일단 점화식은 빨리 와서 앉아. 점화식은 읽을 줄 알아야 돼. 아, 등차 수열이구나. 아, 등차 수열이구나. 여기까지 많이 쓰지. 등차 중앙 형태니까. 의외로 이걸 모르는 애들이 많아. 이 차이와 이 차이가 같다. 공차가 같다. 가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 뜻이 여기에서 온 거야. 또는 여기에서 온 거야. 일정하니까. 이 말과 이 말은 똑같은 말이야. 얘를 좀 정리했더니 이런 표현이 등장한 겁니다. 됐어요? 나누기로 했는데 보통은 이제 AN분의 AN 플러스 1이 R로 일정하다. 등비수열. 등비중화. 이 식도 이렇게 된 거지. AN분의 AN 플러스 1하고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2가 같으니까 얘가 등비수열. B가 같아서 등비수열. 요게 이제 기본 점화식. 이 기본 점화식인데 이거를 귀납적 정의라고 말을 하고 있고, 얘를 증명하는 법은 수를 집어넣어가면서 어떤 특징을 판단해서 나오는 거고, 여기 내용은 그냥 나오는 즉시 우리는 사용을 하겠다. 나오는 즉시 사용하는데, 식이 지금 항이 2개 있으면 바로 공차가 보이는, 공차가 아는 등차 수열. 항이 3개가 있으면 공차는 보이지 않고 그냥 등차 수열인 것만 알고 몇 개를 알려줘야 돼? 3개 중에 2개를 알려줘야 우리는 그 다음 진행이 되겠다. 등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귀납적 정의가 많이 나왔던 꼴. 예. 이 책에는 소개도 안 된 이유는 최근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개가 안 됐는데, PAN 플러스 2 플러스 QAN 플러스 1 플러스 RAN은 0. 우리가 이름하여 얘네들을 번호를 매겨 놓습니다. 1, 2, 3, 4번. 1번, 2번, 3번, 4번. 0인 경우만.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니까요. 이것은 학교 쪽에서 아직 잔재가 남아있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식은 여튼간에 3번은 계속 나옵니다. 3번은 계속 나와. 이게 모의고사 쪽에서는 다 사라졌습니다. 모의고사 쪽에서는 다 사라졌고, 점화식을 내지 않겠다 해서 사라진 거고, 또 하나의 특징은 여기에 있는 1번, 3번, 4번이 다 개차 수열입니다. 개차 수열이 사라졌어요. 공식적 용어는 사라졌어. 안 내겠다가 아니라 사라졌을 거고, 거기 쪽에서는, 모의고사 쪽에서는, 교육청 모의고사는 모르겠어요. 공식적인 이제 평가원에서 내는 모의고사에서는 점화식 이 문제, 개차 수열을 가지고 하는 이 점화식은 사라졌어요. 학교는 남아있어. 학교는 남아있어. 알겠어요? 학교에서는 그런 선생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시중 교재에서는 다 등장시키고 있고, 혹시 이 자리에서 만약 남아있다는 것은 옛날 잔재야. 최근에 문제 다 없어졌습니다. 알겠어? 이 어떠한 틀을 갖고 있는 점화식 문제는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점화식 문제가 안 나오냐? 그건 아니고 나옵니다. 자, 위에 있는 점화식은 나옵니다. 위에 있는 점화식은 등차 등비는 무조건 나와. 그 다음에 조화수열이라 하는 역수가 등차 수열이 또 나옵니다. 뒤집어 가지고 등차 수열 되는 거예요. 뒤집어서 등비 수열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럼 뒤집어서 쓰면 돼요. 그렇지? 특히 뒤집어서 등비는 나와 안 나와? 나오는데 별 의식을 하지 않아요. 왜? 뒤집은 수열은 그냥 등비 수열이야. AR 제곱을 뒤집으면 A분의 1, AR분의 1, AR 제곱분의 1이니까 초항이 A분의 1이고 R분의 1이니까 의식할 필요가 없어. 그냥 등비 수열이니까. 알겠어요? 뒤집어서 등차가 되는 경우는 우리는 조화수열이라고 부르니까 그거는 하나씩 등장시킬 수는 있어.
뒤집어서 풀었더니 등차 수열이다. 이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도 좀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등차 등비에 관한 것은 변형 문제도 다 등장 있을 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 있는 점화식골은 안 나올 거야 공식적으로. 근데 우리가 옛날에 수학적 기납법 문제에 있어서 등차 등비를 가지고 낼 수는 없잖아. 너무 쉬우니까. 그러면 소재를 다 요걸로 갖고 냈단 말이야. 요 네 개를. 근데 요 과정이 빠졌기 때문에 수학적 기납법 문제를 이제는 내기가 쉽지가 않다 이 말이야. 이걸 안 배우니까. 그래서 빈칸 넣기가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어려우니까 빈칸 넣기가 나왔다는 거지. 알겠어요? 이런 류의 문제, 점화식을 갖고 하는 문제는 안 나올 것이고, 뭐는 나오냐면 우리가 아는 사실 중에 SN 들어가는 문제 있지? SN-1은 AN, n이 2보다 크다. 요 문제는 나옵니다. 학교 내신에서도 많이 나오고, 학교 내신에서는 요거 n이 2보다 크다. 요 함정을 파놓고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부터고 1은 주어진 식에서 구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점화식 문제, 이 부분에 대한 귀납법 문제는 빈칸 넣기 문제는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외에 막 식들이 뭘로 넘어간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 것은 이런 식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야. 변형해서. 그건 다 사라졌어. 안 나올 거야. 알겠나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부는 할 건데, 자, 여기서 공부는 오늘 점화식 문제가 이제 사라지지는 않았고, 나오는 문제가 방법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은 방법론이야. 첫 번째 방법. 첫 번째는 대입입니다. 대입. 첫 번째 방법은 뭐라고? 대입. 알겠어요? 지금 문제의 흐름은 이것만 남았다고 봐도 돼. 이것만 남았다고 봐도 돼. 그럼 지금 점화식 문제는 다 이 문제야. 근데 내가 대입을 해봤는데 규칙이 잘 보이면 다행인데 안 보이는 경우가 있지. 그래서 그 규칙은 몇 개 정도는 써봐야 되냐면 한 8개 정도는 써봐야 됩니다. 그래야 규칙이 나와. 그래서 규칙 하나 규칙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떻게 규칙이 나올 수도 있냐면 짝수 홀수로 나눠야 규칙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규칙이 보이는 거 있어. 얘는 규칙을 보기 위한 거고, 규칙이 아닌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해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오는 거야. 여러 개가 나오는 거 있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뭘 작성해야 되면 수용도나 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수용도나 표를 작성해야 규칙이 잘 보일 건데, 그 규칙 중에 뭐 또 있어? 규칙 중에 뭐라 말하냐? 반복이 되는 거. 주기. 회전? 주기라 할까요? 주기. 주기 함수로 부르겠습니다. 반복적인 거. 근데 주기를 찾아서 풀라는 문제. 그래서 수용도나 표를 작성을 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오늘 내가 알려줄 방법에서 이 수용도하고 표 작성하는 방법을 따라서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야 잘 보일 거야. 핵심은 이거니까 오늘. 핵심은 이거야. 자, 두 번째 방법론이 있는데 많이 나오는 것은 축차대입법입니다. 이게 이제 수학적 기납법, 여기 점화식 문제에 대해서는 대입적인 방법은 약간 노가대성 문제라고 생각하면 얘는 축차대입법부터는 약간 수학적인 내용이야. 근데 요즘 수제에는 이게 사라졌으니까 수를 넣어봐라. 알았어요? 없다가 아니야. 쭉쭉 넣어볼 때 얘도 마찬가지로 좀 정리를 잘 하면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축차대비법 두 가지 연습. 자, 기억하세요. 1번, 3번, 4번 얘가 합이 0인 거예요. 이 네 개는 세 개는 개차 수열입니다. 개차 수열. 세 개는 개차 수열. 나는 잘 모르겠다라는 풀이 방법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얘는 무조건 개차 수열이니까 수를 몇 개 정도 써보면 되냐면 개차가 3개에서 4개는 보여야 돼요. 개차가 3개에서 4개 보여요. 개차란 말은 사이에 수열 차이 있잖아. 사이를 3개에서 4개 써야 되니까 원래는 4개 5개가 있어야 돼. 쓰면 수열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차 수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합에 대한 수열이야. 누적 수열이라 생각합니다. 누적. 왜냐하면 사이가 뭐가 되냐니까 등차 등비가 떨어질 거야. 그렇지? 그럼 원래 애들은 누적이야.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얘에 대한 방법론 이런 식으로 적었다가 뭐야? 축차 대비입니다. 주의사항 한 가지 딱 너희들이 헷갈리는 한 가지는 시작점. 처음에 어떤 수를 넣어야 될 거냐? 끝 위치. 시작하고 끝은 바뀔 수가 있는데 약간 노멀한 문제는 1번이 나오고 n번이 나올 때까지입니다. 근데 위치가 다르잖아. 얘는 1번부터 n-1번, 얘는 2번부터 n-1번. 개수가 하나 줄어드는 특징이야. 그럼 얘도 개수가 n-1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 더하면 이런 식으로 사라지고 an이 등장시킨다고. 여기에 1번, 2번이 있으니까 n번까지가 등장하면 개수가 하나 줄어든다는 생각. 근데 조금 더 다른 문제는 여가 1, 2번이 아니라 2, 3번부터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문제 조건에 따라서 다르죠. 됐습니까? 자, 2번도 축차 대입을 통해서 얘는 다 곱했지. 자, 2번은 이런 풀이 방법이 있고, 이것도 축차 대입이야. 이런 풀이 방법이 있고, 얘를 이렇게 쓰면 좀 더 잘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요게 식이 좀 더 편해. 얘를 쓰고 여기다 2를 넣습니다. A1, A2. 여기다 좌변에만 넣고 있는 중에 좌변에 2하고 3을 넣습니다. 2를 넣습니다. 규칙 보이지 이제? 그래가지고 뭐가 나올 때까지? n이 나올 때까지 n-1을 넣었다 이 말이에요. 좌변에 몇 개 있어? n개가 있지. 우변도 마찬가지로 몇 개가 있어야 돼? n개가 있어야 된다고. 곱하기로. 그래서 이 형태는 대표적인 애라서 우리는 외워버립니다. 대표적인 애라서 어쩐다고? 거의 외워버려. 첫 번째 식에는 AN은 A1 더하기 F1번부터 Fn-1번까지 다 더하면 돼. 2번은 AN은 A1 곱하기 F1부터 Fn-1까지 다 곱해버리면 돼. 외우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그 식에 대한 표현이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요 표현. 요게 개차수열의 특징입니다. A1 더하기 시그마 1번부터 n-1번까지. 너무 많이 나왔다 보니까 외워버린다고. 학교는 내신에서는 있다고 해. 있다고 1번 있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어쩐다? 외워버렸다. 그럼 우리는 이놈을 바로 요렇게 바로 풀어라 이 말이죠. 이제 학교 내신에서 이해를 하고 서술하시오라고 말하면 요거 써주면 돼요. 요거 써주면 돼. 축차 대입을 통해서 얘도 서술하시오라고 나오면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알겠어요? 요 표현 쓰면 돼요. 요 표현 요것보다 요 표현이 좀 더 편해. 그래서 얘는 한 줄에 끝나. 그 다음 줄 쓰면 바로 나온다고요. 얘는 이렇게 곱했다. 양 다 곱해서 이렇게 나눠서 사라진다 이 말이야. 똑같은 축차 대입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세 번째는 이걸 먼저 쓸게요. n 대신에 n-1 또는 n 플러스 1을 씁니다.
왜냐면 주어진 식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야. 항등식이야. 그래서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넣어가지고 뭐 할 거야? 연립을 시킬 거야.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넣어가지고 연립을 시킬 거야. 연립을 시키다 보면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가 Sn-Sm-1은 an 형태가 이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거지. SN이 있으면 무조건이야 이거는. SN이 있다는 것은 무조건이고 SN의 표현이 SN은 공식적인 표현이 아니니까 공식적인 표현은 요놈이 등장하면 또는 요거 A1 더하기 A2 더하기 이런 식이 있으면 이거는 100%입니다. 이런 식이 있으면 n 대신에 n 플러스 1 또는 n-를 넣어가지고 보통은 n-를 넣죠. 이거는 an을 구하려고 an이 있으니까 n-를 넣어가지고 이겠죠. 그래서 연립해서 나오는 형태. 됐습니까? 예시 하나 들어줄까? 자, 요 식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대신에 a,n을 넣습니다. n 대신에 n-를 넣었어. 이렇게 되겠지. 두 개의 식을 어떤다고? 뺀다 이 말이야. 빼면 좌변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pan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 문제는 이 식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읽으니까 문제가 돼. 이것이 개차야. n항 n-1이랑 차이, n 플러스 1 n항과의 차이. 이게 개차라 부른다고. 그게 p를 곱해야 된다 이거지. p를 곱해야 이게 나온다고 해. 그래서 얘는 개차 수열이라고. 그럼 개차 수열이면 우리는 어떻게 풀어? 바로 가야 된다고 이제. 소수령에서는 이놈을 차근차근 한 번 더 써야 돼. an은 아까 했던 개차 수열은 a1 더하기 시그마 일반항 k가 1번부터 조 이상 n-1번까지. 여기에 쓸 거는 개차 수열의 일반항이야. 개차 수열. 그럼 여기 초항이 a2-a1. 개차의 초항은 a2-a1입니다. 그리고 p를 곱해야 넘어간다 해서 p의 k-1제곱 여기 일반항. 개차 수열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바로 일반항 넘어갈 수 있으면 우리는 구할 수 있다 이거야. 이거는 뭘 설명하려고 하냐. 이게 두 가지. 이거 대신에 이걸 넣어서 계산해야 된다. 할 수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식을 정리했더니 이런 개차 수열 형태가 나오더라. 그럼 바로 일반항. 이렇게 넘어가자는 거야. 이 문제를 꼭 이렇게 풀자는 건 아니고 알겠어요? 얘도 개차 수열입니다. 똑같아요. 얘도 q 대신에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을 넣고 p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은 r 넘기면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렇게 나와요. q 대신에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을 넣으면 이 대신가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p를 오른쪽으로 나눠버리면 똑같이 개차 주의사항은 얘가 몇 번째 개차냐면 n번째 개차. 요놈의 개수 번째입니다. n 플러스 1번째 개차야. 하여튼간에 개차에서 개차 넘어갈 때 p분의 r을 곱하는 등비수열 형태가 나오더라. 그렇게 되면 훈우야 일반항 뭐라고? 개차 일반항은 A1이라고. 시그마 1 K는 알았어. 이거는 K는 1부터 무조건 n-1일 거지. 일반항 개차 일반항. 초항은 무조건 A2-A1이라고. 개차의 초항은 공비가 P분의 R에 K-1제곱 일반항 쓴 거야. 어려운 생각 아니야.
뭐 개차적인 기본적인 생각은 생략을 한 거고. 됐습니까? 다음에는 네 번째. 꼴을 만드는 겁니다. 꼴을 만들어서 우리가 아는 수열로 넘어가야 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꼴로 넘어가야 돼. 쉬운 꼴이 나오면 등차 등비가 나올 거고, 좀 어려운 문제는 식을 변형시켜서 이쪽으로 들어올 거야. 변형시켜서 이리로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난이도가 있다는 소리지. 왜? 이것도 어려운데 변형시켜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래서 너희 빈칸 넣기 문제는 변형시켜서 이리 들어오는 문제가 많아. 근데 문제는 나중에 잘못 푸는 것은 변형도 어려운데 요것도 못 푸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야. 과거에는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다 이걸 막 외우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알겠나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들어올 건데 그 대표적인 놈이 꼴을 만드는 대표적인 놈이 이런 거야. am 플러스 1은 pam 플러스 1. 3번이 제일 많이 나온다 했지. 3번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an에서 p를 곱하고 q를 더했다 이 말이지. 곱하고 더했어. 곱하기만 하면 등비수열, 더하기만 하면 등차수열인데 곱하고 더해서 뭐가 나오냐면 개차수열 형태가 나온다고요.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풀 거냐면 요놈의 문제 핵심은 얘입니다. a 플러스 1, 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pan 마이너스 알파 뭐이네? 이렇게 만든다 이거야. 이렇게 만들 수만 있으면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p를 곱하면 된다 이거지. 등비수열이야 그냥. 요놈의 일반항은 누구냐면 an 마이너스 알파라는 애는 초항이 누구겠어? a1 마이너스 알파겠지. 공비는 p n 마이너스 1제곱하고 an은 알파 플러스 a1 마이너스 알파 p n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거야. 이 식은 아주 많이 나오는 거야. 계속 나와. 수열이라고 붙어있는 내용 중에는 요 식이 엄청 많이 나오니까 꼭 알고 있어야 돼. 미적에서 수열의 극한이지 그때 또 나옵니다. 이 식 꼭 알고 있어야 돼. 알겠어요? 여기서 도대체 알파를 어떻게 구하냐. 얘를 넘겨서 정리하면 Q가 나오는 거지. 이쪽에서 Q라는 것과 알파 1-P라는 것과 같으면 결론적으로 알파는 1-P분의 Q가 되는 거라고. 지금은 우리는 형태를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고 이 식은 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미적 쪽에 가면. 미적 쪽에 가면 이 식은 아주 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면 돼? 무조건 이거 써놓고 두 개를 맞추면 돼. 그 계산하면 나와 알파 값을. 이놈을 이렇게 바꾼다 이게 중요한 작업이라고. 알겠나요? 꼴을 만들어서 우리는 풀겠다 이건데 과거에는 대입은 조금 약하고 요 형태가 꽤 많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알겠어? 지금은 이게 잘 안 나온다고. 나온다고 하면 뭐 나오긴 합니다. 뭐 100% 안 나온다가 아니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무슨 말이야? 꼴을 맞추는 거에 대한 한번 찾아볼게요. 걸리면 다행이고 안 걸리면 딴 거 들어갈 거야. 너무 멀리 갔나? 너무 멀리 갔나? 이쪽에 있겠네. 좀 쉬운 걸 찾아줘야 되는데. 와우, 다 어렵네. 다 어려워. 쉬운 걸 찾고 싶은데.
자, 60번 봐볼게요. 와, 벌써 읽자마자 읽기가 싫어버렸잖아요. 보자마자 읽기가 싫어. 도대체 뭔 말을 한지를 몰라. 차분히 읽으면 별로 어려운 말 아니야, 실은. 문자만 잘 보면 돼. 문자 이게 차수 n 플러스 1. 현수야 잘 봐야 돼. A1, 2는 1이래요. 시그마 AK를 SA는 놓겠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대부분 대충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근데 AN 플러스 1은 SN 마이너스 SN의 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SN. 와우. 뭐라 말인지 모르겠어. 연수야 그러지? 그래서 AN 플러스 1은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이므로 아는 사실이지. 이므로 주어진 식으로부터 요렇게 바꿀 수 있다. AN 플러스 1을 SN으로 바꾼 거야. 주로 우리가 SN을 AN으로 많이 바꾸는데 이 식에는 SA 너무 많이 등장을 시켰어. SN을 AN으로 바꿀 수는 있겠지만 식이 더 힘들고 AN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AN을 SN으로 바꾼 거라고. AN을 SN으로 바꾸다 보면 여기에 있는 요놈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지금 하나가 사라진 거야. 여기까지 되겠지.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와우 도대체 여기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 그럼 여기서 알려줄 거야. 우리는 이거 나오면 손대기가 힘들어. 그래서 책에서 나와. AN으로 한번 나눠봐라. 나눴더니 식이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거를 읽을 줄만 알면 돼. 읽을 줄만 알면 되는데 얘하고 얘가 똑같은 수열이야. 얘가 n번째, 얘가 n 플러스 1번째 더하기 2n 점화식 1번으로 넘어간 거야. 꼴을 만들고 점화식 1번으로 넘어간 거라고. 물음표 날리지 말고. 그래서 요 놈을 잘 보이게끔 bn으로 바꿨다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바꾸는 거라고. 이거는 뭐야? 점화식 1번이 확실하지 보이지? 그럼 이 과정. 꼴을 만들고 우리가 아는 형태로 넘어온다가 과거에는 빈칸 넣기로 많이 나왔던 문제야. 학교 내신에서 안 나온다는 아니야. 나오긴 해. 왜냐면 선생님들이 그 누적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학교 쪽에서 나오는데 점화식을 뒤쪽 부분을 강조하는 선생님들은 좀 어렵게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좀 수학적 기나법에 대한 기본적인 논리만 알려고 주로 한 사람은 이런 문제까지는 안 나오고 수학적 기나법이 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야. 아주 쉬운 문제로. 우리 센에 있는 수준의 문제. 알겠나요? 그럼 여기까지 넘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 방법은 이 연산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겠죠. 이 연산은 해보니까 이러더니 생략해버렸잖아. 여기서 1이 들어간 걸 생략해버렸어. 여기서 1이 들어간 것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빈칸 넣기가 어려운 것은 계산을 차근차근 간 건 알겠지만 갑자기 건너뛰었어. 그건 다 연산이야. 알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알아라 해서 우리가 B에는 뭐라고? A B1 플러스 B1 플러스 시그마 시그마 B2 마이너스 B1 점화식 1번은 요게 개차야. 이 KR K가 1번부터 n-1번까지. 그래서 점화식 이거를 알고 있어야 이 때의 문제들을 풀 수가 있다고. 요게 개차야. 이 자리 그 넣기만 하면 돼. 이게 개차 수열이라고 해. 그래서 B1 더하기 1부터 n- 이렇게만 넣어서 계산해야지 요걸 알아야 계산해서 여기다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다시 bn 대신에 요 놈을 넣어가지고 다시 무언가 또 있다는 소리지. 이 점화식은 또 있어. 이 식이 fn이잖아. 이 식을 적으면 이제는 sn분의 sn 플러스 1이 fn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지. 이건 또 점화식 몇 번이야? 2번이야. 그럼 점화식 2번 풀이를 알아야 이놈에서 이렇게 넘어가겠다 이거지. 이 점화식 1번, 2번, 3번, 4번은 아주 기본 샘플이라 생각하면 돼.
아주 어려운 점화식을 다 그쪽으로 들어가서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과거에는 엄청 중요하게 다뤄졌다. 그래서 점화식 1번, 2번, 3번, 4번은 다 외워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좀 이따 인쇄를 하나 해줄게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류의 문제, 한 점화 빈칸 넣기 문제, 한 3분의 2는 다 이런 류의 문제라고. 이쪽에 있는 문제.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하나만 더 봐줄까요? 와우, 뭐 하란지를 모르겠어. 똑같은 느낌이 뭔지 모르겠어. 자, 뭔지 모르면 이거 읽을 필요 없어. 이거 계산하려고 하지 마라. 형태만 봐, 형태만. 조금 멀리서 보입니다. 뭔지 모르겠어. 똑같은 문제는 아닌데 비슷하잖아. 얘를 넣었대. 그럼 이 자리에 그걸 넣어. 갑자기 식이 잘 안 보여. 안 보이는 것은 연산했다는 소리야. 한번 쓰고 한 가정이 생략되고 넘어갔다는 소리니까 모르겠으면 인정.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 감사하게도 하라고 나왔어. 해봤더니 이렇게 된대. 이걸 못 읽으면 문제를 못 풀어. 이제 얘를 읽을 줄 알아야 돼. 얘랑은 한 차원 위야. 약간 멀리서 보면 보여. 너무 안에 들어가서 보면 힘들고. 크게 보라고. 얘가 n번째라고 하면 얘가 n 플러스 1번째야. 그 다음에 더하기 뭐가 됐지? 점화식 1번이야. 이게 점화식 1번이야. 그러면 얘를 B는 나왔어. 그러면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그럼 점화식 1번 어떻게 구해? 1번항 조금 전에 했던 걸로 구해. 시그마 이거야. 시그마 이거는 부분분수. 또 연산이 필요해. 그러면 정리하면 이게 나왔다 이 말이야. 여기서 넘어가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런 문제가 어렵지 않다는 것은 그 점화식 4개를 다 쓸 줄만 알면 되는 건데 4번은 많이 나오지 않고 안 나온다가 아니야. 안 나온다가 아니라 4번 별로 안 나오고 1, 2, 3번이 더 많이 나온다. 이거지. 1번, 2번, 3번은 꽤 많이 나온다. 알겠나요? 과거에는 이것이 그냥 문제를 막 나왔어. 다 풀으라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이건 좀 오버하고. 요거보다 조금 더 쉬운 문제들 보면 센 애도 있고 있습니다. 이 형태 맞추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문제였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떤 놈을 풀 거냐면 제일 핵심이 뭐라 했어? 점화식 풀이 방법론 중에 1번은 대입이라고 했죠. 대입할 때 어때? 정리를 잘해야 된다. 그 연습을 해볼게요. 일단 질문은 뭐 내일 또 받을 거니까 정리에 대한 문제 쉬운 거부터 할까요? 몇 번? 느낌 가는 거. 정리. 오케이. 46번 볼게요. 자, 첫째 항이 자연수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문제가 자연수 또는 정수로만 이루어졌냐 그러지 않냐는 것은 생각의 폭을 단순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하고 가야 돼. 첫째 항만 자연수야 일단 아직은. n에 대하여 an이 홀수이며 an이 짝수이며 이 말은 뭔 말이야? an은 다 자연수란 말이겠네. 여기서 알려줘 버렸어. 굳이 위에서 안 알려주고 알려줘도 되는데 이 문제의 의도는 아마도 이게 안에 들어와서 너가 자연수인지 확인해라 하는 건데 대놓고 A에는 홀수와 A는 짝수가 나왔어. 아니요. 그러면은 이럴 수도 있잖아요. AN이 뭐 유리수면요. 말을 안 해줬잖아. 넘어가지 못한다는 소리잖아.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스탑하는 위치가 나와야 되겠지. 더 이상 못 넘어가니까. AN이 홀수랑 짝수밖에 안 나왔어. 우리는 뭐만 따져주면 돼? 홀수하고 짝수만 따져주면 돼. 알겠습니까? 홀수면 n이 홀수이면 2의 거듭제곱으로 집어넣을 거야. n이 짝수이면 2로 나눠줄 거야. 짝수이면 2로 나눠줘가지고 또 짝수가 될 수도 있고 홀수가 될 수도 있고 짝수가 되면 또 2로 나눠줄 거고 홀수이면 2의 거듭제곱을 쓸 거고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6번, 7번을 주어졌고 1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1번이 주어졌고 쭉쭉쭉 가라는 것은 일일이 쓰는 문제야. 일일이 대입하는 문제를 지금은 얘네들은 최근 스타일 문제는 수학적으로 이론적인 문제가 공식 외워서 푸는 문제를 배제시키고 일일이 써야 되는데 조금 틀을 바꿔줘서 일일이 쓰는데 너희들한테 조금 더 문제를 제시해 준 거라고. 이해됩니까? 사실 수학이라기보다는 좀 정리고 누가 꼼꼼하게 놓치지 않고 가느냐 이거야. 답이 갑의 합이라는 것은 여러 개가 나올 것이니까 꼼꼼하게 누가 잘 쓰냐 이거지. 그래서 정리하는 기술이 중요하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대신 6, 7번에서 1번으로 왔어. 6, 7번에서 1번으로 왔다는 것은 거꾸로 쓸 거잖아. 거꾸로 써야 되잖아. 내가 쓸 수 있으면 이렇게 쓸 거야. 대신 헷갈려. 1번을 가지고 2번 구하고 2번을 가지고 3번 구하고 3번을 이것은 우리한테 그나마 편하잖아. 근데 6번을 가지고 5번 구하고 5번 가고 이렇게 구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이 말이야. 생각을 거꾸로 해야 되니까. 알겠어요? 방법은 하나의 방법 중에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일일이 대입한 게 이 정도 식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식은 아니야. 연산, 거꾸로 가는 연산이. 내가 얘를 바꿔버려. AN은 로그 2의 AN 플러스 1로 바꿔버리면 내가 요놈을 집어넣고 요놈을 찾겠다. 요놈을 집어넣고 요놈을 찾겠다. 거꾸로 내려가는 방법이야. 근데 여기에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조건이 누구냐면 요놈이 나오면 요놈을 구하겠다잖아. 그럼 조건은 요놈이면 좋겠지만 조건은 요놈을 준 거야. 그러면 나온 결과를 보고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위의 식이냐 아래 식이냐가 달리 사용돼야 되니까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된다.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자, 이 방법은 연산을 조금 더 빨리 하기 위한 내용이야. 이거 그대로 놔도 됩니다. 이 정도는 사실 이거나 큰 차이가 없어. 근데 이 식이 좀 복잡한 경우가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잖아. 그럼 연산을 계속 해야 되잖아. 그럼 바꿔놓으면 한 번에 연산을 끝낼 수 있다 이 말이지. 갑니다. 6, 7로 갈 건데 일단 얘네들은 다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 2 아니면 2, 1이네. 그러지? 그럼 나는 뭐 1부터 시작할 거냐 2부터 시작할 거냐 이거지. 나는 1부터 시작해 볼게요. 얘가 6번 아니면 7번이야. 자, 거꾸로 갈 겁니다. 거꾸로. 자, 1이야 1. 그러면 결과론 쪽이니까 얘가 1이 나온 거잖아. 그럼 얘는 뭐야? 0이 있어 없어? 없어. 짝수 홀수는 자연수에 쓰면 쓰는 단어야. 2는 안 돼. 2는 그 무조건 여기서 왔어. 여기서 왔죠. 2는 여기서 왔어. 그래서 1, 2가 그냥 등장한 겁니다. 자, 얘가 1이면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n이 1 홀수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거잖아. 다시 2야. 1, 2, 1은 반복하게 돼 있어. 1이 나오면 2로 가는 거야. 1 전에는 2가 돼 있고. 자, 이제 거꾸로. 1이 나오면 2가 되는 거고 2가 나오려면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있잖아. 다른 거 있을 수가 있잖아. 달라. 이렇게 가는 거 역으로 오는 거 달라. 2는 결과가 2니까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위에서 나왔어 1이야. 밑에서 나왔어 4야. 위에는 홀수면 맞고 확인하면서 가야 돼. 그래서 정리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은 수용도로 표현하고 있네요. 1이면 당연히 아까 뭘로 왔어? 2에서 왔다고 했잖아. 그러잖아. 4이면 어디서 왔어? 둘 중에서 하나서 왔지? 4이면 어디서 와? 2. 여기 2. 여기다 4 집어넣으면 2. 그 다음에 8. 근데 확인하라겠지. A인이 홀수냐? 아니다. 이거지. 얘는 안 된다. 얘도 8밖에 없다 이거죠.
여기까지 이해된가요? 자, 이 1부터 시작해서 얘는 6번일 수도 있고 7번일 수도 있습니다. 6번일 수도 있고 7번일 수도 있어. 자, 다시 2니까 어디로 왔어? 2. 2는 1, 4. 아까 했네. 앞에서 했잖아. 1, 4. 여기서 했잖아. 똑같은 문제잖아. 이 규칙성이 보이면 빨리 가는 거야. 8은 결과가 8이니까 3. 홀수 말 되지? 16. 얘가 7, 6, 5, 4, 3까지 왔네요. 2, 1까지만 가면 돼. 두 줄만 나가면 돼. 1은 어디서 왔어? 무조건 2에서 왔나요? 4는 8에서 왔다 했죠. 무조건. 3은 위에서 올 수는 없네. 3 밑에서 왔네요. 6. 16은 위에서 오면 4고 안 되고 밑에서 오면 32. 쉽게 넘어갔네요. 2는 1, 4. 8은 아까 했어요. 36. 6은 해본 적이 없네. 6은 위에서 오면 못 오고 밑에서만 와야 돼요. 12. 32도 온 적이 없어. 32는 5에서 왔고 64에서 왔습니다. 그럼 얘가 6번이면 6, 5, 4, 3, 2, 1 얘가 1번이야. 얘가 7번이면 얘가 1번이고 그럼 문제는 답은 얘랑 얘를 더해달라 이런 말이네요. 자, 이런 류의 문제에 대한 풀이 방법론 한 가지 형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해됐죠? 자, 이 수용도가 대표적인 건데 문제는 이 수용도가 힘들 수도 있어요. 자, 수를 가지고 수를 알아내는 것은 옆으로 표를 작성하면 쉬워요. 옆으로. 바로바로 연산이 되는 것은. 근데 문자를 가지고 노는 것들은 옆으로 쓰면 얼마큼 넓어질지가 힘들어. 그럼 우리는 그거를 세로로 쓰겠습니다. 지금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표현했냐 하는 거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표를 작성해서 내가 썼다고 생각하면 돼요. 얼만큼 퍼질지는 모르겠지만 이해됩니까 지금? 얼만큼 퍼질지는 모르겠지만 표를 작성했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혹시라도 너희 책에 보면 이렇게 표가 이렇게 작성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얘가 A6인지 7인지 모르겠지만 6, 7 적어놓고 그럼 얘가 A5 이렇게 적었을 거야. 굳이 이거 안 적어도 여기가 N이고 여기가 AN 자리야. 1, 2, 3, 4가 아니라 거꾸로 왔죠. 7, 6, 5, 4, 3, 2, 1 이런 식의 표다고. 그거를 이 수만 생략을 한 거고 이게 로테이션 되고 회전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표를 작성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이렇게 옆으로 쓰는 것은 연산이 바로바로 수가 나오는 것들은 옆으로 쓰면 됩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그래서 그럼 얘도 A1의 값을 구하라는데 A1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네. 안 나왔잖아. 첫째 항은 자연수만 나왔고 안 나왔지. A1이 안 나왔으니까 얘는 A1이 뭘로 표현될 거야? 문자로 표현되겠지. 자, 문자로 표현되면 어떻게 쓰라고? 가로 말고 세로표를 작성하자고. 자, 세로표 작성하는 방법이에요. 선생님 쓰는 방법이니까요. 이렇게 쓰면 돼. 첫째 줄은 1번, 두 번째 줄은 2번, 세 번째 줄은 3번, 네 번째 줄은 4번.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왼쪽에다가 번호고 이거는 오른쪽 축에 AN 1, 2, 3, 4 이렇게 한다고요. 요거는 지금 큰 흐름을 이해하는 거지 너희들한테 바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직은 큰 틀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일단은 A1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AN이 나오면 AN 플러스 1을 구하는 중이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A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모르잖아. 알겠습니까? 그러면 AN을 홀수 짝수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쓸게요. 첫 번째 2A-1 홀수, 그 다음에 2A 얘를
작성을 이런 식으로 했다 이거야 느낌은.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는 수용도가 이렇게 퍼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수용도 이렇게 퍼질 거니까 첫 번째 줄 쓸 때 약간 떨어져서 써야 돼. 퍼질 거니까. 자, 1번이 나왔어요. 1번 홀수 또는 짝수. 홀수 나오면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2a-1을 넣을 거야. 그럼 두 번째는 결과가 확실히 떨어졌네요. 여기는 2a. 자, 왼쪽 줄만 쭉 갈 겁니다, 이제. 자, 2a 짝수 나왔으니까 뭐가 돼? a 이렇게 나왔죠, 이제. a는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잖아. 다시 구분을 시켜야겠죠. 다시는 구분을 시켜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a는 뭐 2b-1 또는 2b 이렇게 쓸 거니까 a를 구분을 시켜야겠네요. 너희들이 쓸 때 확신을 가지고 진하게 쓰지 말고 지워야 될 것 같으면 연하게 쓰고 확신 쓰면 진하게 바꾸는 거라고. a가 2b-1이라고 a가 2b가 된다 이거죠. 그럼 왼쪽은 홀수니까 더하기라니까 2b가 될 거고. 어차피 2a는 짝수 아니야? 2a는 짝수니까 2로 나눴잖아. 그 다음은 a가 나온 거잖아. 지금 a가 뭔지 모르니까 너무 못 넘어간 거잖아. 그래서 a가 2b-1이면 더하기를 할 건 2b가 될 거고 a가 2b면 이거는 이제 b가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서 이제 몇 개 나온 거야 현재? 2개가 나온 거야. 2개. 여기서 2번과 4번은 40이라고 했으니까 하나 마무리 짓고 갑시다. 2번, 4번이에요. 2번, 4번. 그럼 2a하고 2b하고 더한 거죠. 2a, 2b인데 a는 2b-1이니까 요렇게 해서 첫 번째 a가 나온 거야. 40, 10, 3b, 1 뭐 없네? 잘못 구했나? 두 번째는 2a. 2a가 2b-1 2b a가 2b-1 2로 나누면 2b-1 플러스 b는 20 있네요. 21이니까 b가 7이면 되겠네요. b가 7이면 b는 어디 있어? b가 7, 여가 7, a는 13, a1은 13 해서 25가 나왔네요. 첫 번째는 그래서 여기서 a1은 25 해서 첫 번째 나왔고 두 번째 구해야 되고 같은 방법으로 이쪽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이해됩니까 지금? 최근에 나온 문제 중에 이제 이런 류의 문제가 얘도 그럴 거고 얘도 그럴 거고. 근데 이게 난이도가 좀 더 쉽냐 어렵냐. 실은 영어 핑카인 좁지만 너희들 문제는 이게 한 줄 통으로 있을 거 아니야. 통으로 있을 거야. 이게 표를 조금 널찍널찍하게 작성하면서 가면 이게 훨씬 더 잘 보일 겁니다. 이해됐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얘도 마찬가지로 봐봅시다. 똑같아요.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얘 나왔네요.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자연수가 아니면 좀 힘들어요. 연산도 힘들고. 두 개를 더해서 홀수이면 두 개를 더한 걸 쓸 거고 다음은 두 개를 더해서 짝수이면 2로 나눴을 거야. 그럼 비슷합니다. 그럼 1번이 있고 2번이 안 나왔고 6번으로 가라 이거지. 그럼 나는 2번을 어째? 설정을 해야겠죠. 아직 모르니까. 그럼 똑같아요. 이렇게 작성하겠네요. 2번, 3번, 4번, 5번, 6번. 2번, 3번, 4번, 5번, 6번. 1번은 1이니까.
그러면 1번이 뭐가 나와? 2번이 뭐가 나오냐? 2번을 2a-1, 2a 두 개를 쓸 수 있겠네요. a가 헷갈리면 뭐 p나 k나 이런 문자를 쓰면 됩니다. a랑 초항 a랑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자 얘를 쓸 때 아직은 쓰지 말고 뭐 있다고 생각하고 널찍이 놔둬야 돼. 그럼 더 길어졌잖아 지금. 2a-1이에요. 뭐 할 거야? 얘랑 얘랑 어쩔 거야? 더 할 거야. 아, 더해서 홀짝인지 확인해야지. 두 개를 더했더니 뭐야? 짝수야, 짝수니 이런 거네. 짝수면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눠야겠어요. 2로 나누면 a가 되겠지. 이건 확실히.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합니다. 또 다시 두 개를 더해라고. 3a-1이야. 홀짝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홀짝이 안 나왔으니까 다시 얘를 2b-1하고 2b하고를 분리시켜야겠네요. 두 개로 나왔어요. 그 다음은 얘 둘을 더하겠죠. 얘 둘을 더하면 어떻게 돼? 짝수니까 2로 나눌 거야. 2로 나눌 거야. 그러면 a 플러스 b-1 이렇게 나왔네요. 다시 둘을 더할 거야. 다시 둘 더하면 됩니까? a 더하기 3b-2지. a 더하기 3b니까 어떻게 돼? a 더하기 a도 모르고 b도 모르는데 마이너스는 짝수고 그러면 a, b를 분리를 또 시켜야겠네. a, b를 분리를 시켜야겠지. 분리시켜야 돼. 됐습니까? 몇 개로 분리가 돼? 4개로 분리가 되겠네. 4개로 분리가 되겠지. 아니면 a 플러스 3b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2인데 얘를 더하는데 얘가 홀짝인지 모르잖아. 두 개를 더해야 되잖아. 틀렸나? 두 개 더해서 짝수니까 2로 나눴어. 결과가 나왔고 다시 두 개를 더하면 a가 오케이 나왔네. a가 2b-1이네. 이 a 자리에 이걸 넣어야지. 그럼 이렇게 쓰는 게 낫겠네요. 문자 두 개면 힘들어지니까 2b-1이야 3b 마이너스 얼마였어? 마이너스 1이었나요? 이렇게 쓰면 되겠네. 마이너스 2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3b 아니죠. 3b 마이너스 2 아니에요? 자 이걸 더해서 뭐 했어? 2로 나눴죠. 2로 나누면 a 더하기 b-1인데 a 자리에 2b-1을 넣었으니까 3b-2네요. 얘는 짝수니까 상관없고 b가 다시 뭘로 나누겠어? 짝수 홀수를 또 나눠줘야겠지. 여기서 또 나눠줘야지.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지금. 이런 유의 문제가 지금 모의고사 나오는 15번 객관식 제일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렇게 작성하라는 문제. 이해됩니까? 이걸 연습을 해야 돼. 이게 최근에 나온 흐름. 그 와중에 조금 센스 있는 문제. 그 와중에 좀 센스 있는 문제. 자, 와우. 100개까지 더하라. 더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보통 이걸 어떻게 써가지고 100개까지 가겠어. 규칙서 나오지 않으면 못 풀어요. 그럼 적어봐야 돼. 아무것도 안 나오고 5번 나왔네, 5번. 그럼 5번부터 출발해야겠지. 어중간히 나왔다는데 100번까지 가는 5번에서 시작해서 큰 걸로 가보고 작은 걸로 가봐라 이 말이야. 양쪽 다 한꺼번에 못 하면 일단 하나씩부터 갑시다. 일단 5부터 연상이 될 것 같으니까 나는 표를 오른쪽을 쓸 거야. 5부터 갈 거야. 5 커 마이너스 1이야. 작어
이건 쉽잖아. 오른쪽 가는 건 쉬워. 마이너스 1이야. 5네. 왔다리 갔다리 하네.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지금. 여기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왔다 갔다 한단 소리지. 그러면은 여기가 케이스가 여러 개 나온다 이 말이겠죠. 질문을 봤을 때 다 더했더니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다 이 말이지. 두 개를 어때라 했어? 빼라고 있잖아. 요 놈 중에 큰 놈이 있을 거고 그 중에 좀 작은 놈이 있을 거 아니야. 두 개를 뺄 거야. 근데 이 부분이 어째? 똑같잖아. 이 부분이 똑같잖아. 뭔 이해하겠어? 할 필요가 없어. 이 문장을 해석해보면. 됐어요? 그러면 질문은 어떤 질문이 되냐면 요거에 대한 질문은 A1, 2, 3, 4 중에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을 거 아니야. 요것만 계산해달라 이런 요구가 되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5를 시작으로 다시 4, 3, 2, 1로 내려갈 거야. 똑같은 방법으로. 그럼 이해됩니까? 그러면 아까 했던 이 왼쪽 문제 스타일대로 이러한 수용도가 나타나실 거네요. 그 중에 가장 큰 놈, 가장 작은 놈에 대한 생각을 해달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해됩니까? 됐어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방법론이야 방법론. 자, A1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A1이 주어졌으면 양수니까 여기다 집어넣겠죠. 그럼 나온 결과가 양수 음수면 양수는 여기다 집어넣고 음수면 여기다 집어넣겠네. 그러지? 뭔지 범위가 나왔기 때문에 값이 아니잖아. 범위가 나왔더니 값이 아니지. 그러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프를 그린 이유는 뭐야? 내가 값을 한번 잘 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린 거야. 양수, 음수가 잘 보여야 돼. 다시 말해서 AN이 X고 AN 플러스 1이 Y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 색깔 달리 해줄게요. 여기에 보조선 Y는 X. 다른 보조선 마이너스 X. 보통 우리가 Y는 X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야? 합성함수. 합성함수 Y는 X를 쓰는 이유는 Y좌표가 나오면 그걸 X로 가져가기 위해서 Y는 X가 있는 거야. 됐습니까? 자, 1부터 2까지란 말은 여가 지금 1이야. 여기에 있는 수를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수를 집어넣었어. 그럼 가볼게요. 자, 여기 있는 수를 하나 넣었어. 넣었어? 근데 뭐가 나왔어, 결과가? 음수가 나왔잖아. 음수가 나왔으면 이제 이쪽으로 가겠지. 음수가 나왔으면 이놈을 X좌표 가져와야 되니까 이놈과 똑같은 X좌표를 찾아야겠네. 이해되니, 여기까지? 그럼 이놈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겠네, 여기다. 이해됐나요? 그럼 나온 결과가 지금 또 Y좌표 이렇게 나왔지? 그럼 이놈의 똑같은 X좌표를 또 찾아야겠네? 이게 나왔지? 그럼 다시 이놈을 다시 집어넣겠네? 이해되니? 나온 결과를 가지고 지금 음수가 나왔으니까 또 이렇게 갖고 와야 되겠네? 또 집어넣어야겠네? 갖고 와야겠네? 와, 어중간하게 걸리겠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이해돼? 그러면 일단은 요놈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일단 음수가 나올 거고 음수가 나오면 무조건 다시 이쪽에다 집어넣을 거 음수가 나오고 양수를 집어넣으면 무조건 음수가 나오고 음수를 집어넣으면 이제 무조건 또 양수가 나오고 양수를 집어넣으면 또 음수가 나오고 이런 룰이네. 왔다 갔다. 됐습니까? 요놈을 먼저 넣고 요놈을 두 번째 집어넣지. 됐습니까? 그래서 합성을 시켰습니다. 계속 집어넣을 거니까. 요놈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나는 왜 집어넣는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안 집어넣어도 됩니다. 알았어요? 왜? 여기는 모순점이 하나 있어요. 얘는 뭐가 되겠어 그러면? an 플러스 2가 되나요? an을 집어넣어서 an 플러스를 내고 an 플러스 또 집어넣었으니까 그러지?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어. 1번은 양수야. 7번은 음수야. 1번 넣으면 2번은 음수. 3번은 다시 양수. 4번은 음수, 5번 양수. 뭐야? 5번 음수. 5번 양수. 그럼 7번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음수가 나왔다는 소리야. 그럼 가다가 그 룰이 달라졌다는 소리겠지. 한 번은 여기다 놓고 한 번은 여기다 놓고 한 번은 왔다 갔다 이렇게 넣으면 무조건 양수, 음수 왔다 갔다 할 거야. 알겠니? 근데 룰이 하나 달라졌다는 소리야. 그래서 수를 한번 적어볼게요. A1이 마이너스 1을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 집어넣어야겠죠.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어야겠지. 요놈을 정리할게요. AN은 마이너스 2분의 AN 플러스 2 플러스 2야. 결과를 먼저 집어넣고 뭘 집어넣는가 알아내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5인가요? 2분의 5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처음에 어째 뭘 넣어야 돼? 2분의 5를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소리야. 내가 2분의 5를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소리야. 몇 번이야 이거는 그러면? 얘는 몇 번이야? 5번이겠지. 두 칸 띄었으니까. 5번은 2분의 5를 넣었더니 지금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소리잖아. 확인 한번 해볼게요. 2분의 5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2분의 5는 여기에 있어. 그럼 얼마가 나와? 2분의 1이 나오겠지. 야, 기울기가 지금 이거 직선 생각하면서 얘가 2잖아. 얘가 2잖아. 2분의 5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겠지. 양수니까 여기다 집어넣어. 그리고 이것이 다시 양수가 됐잖아.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답이 마이너스 1이 안 나와. 잘못된 룰이라고. 잘못된 룰이라고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이렇게 돌다 보면 하나 양수 하나 음수면 마이너스 1이 다 나오려면 여기까지 됩니까 지금?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뿔마 왔다 갔다 하면 초항이 마이너스여야 된다고. 홀로 가니까 두 칸 띄면. 근데 양수를 넣는데 음수를 왔다는 것은 중간에 룰이 달라졌다는 소리야. 이해됐습니까 지금? 이해됐나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풀 건가 봤더니 자 이렇게 해볼게요. 요거 놔두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A1이 여 범위죠. 일단 이 범위는 룰이 그대로 갔었어. 왜 그대로 가냐면 여기 사이에 들어오면 무조건 음수가 되고 이 안에 들어오면 조금 전에 확인해봤잖아. 2분의 5는 안 된다고. 이 안에 0부터 2 사이 들어오면 무조건 음수가 나오고 음수가 나오면 무조건 이쪽에 집어넣을 거야. 이 안으로 들어오면 0부터 2 사이 들어오면 음수로 갔다가 양수로 가는 이 합성함수 형태가 완성이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현재 여기다가 A1을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A1을 집어넣으면 됩니까? A3는
마이너스 2에 a1 마이너스 2가 되겠죠. a1은 얼마 사이? 1부터 2 사이. 빼기 2를 하면 빼기 2를 하면 빼기 2를 하면 빼기 2를 하면 현재 또 빼기 1을 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인가요? 2를 곱하면 마이너스를 곱하면 0부터 2 사이가 나왔나요? 오, 0부터 2 사이가 나왔어. 얘는 지금 0부터 2 사이라고. A2, 3가. 이제 문제 될 게 없지. 그럼 A5로 갑니다. A5는 다시 요놈을 여기다 집어넣겠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2A1 플러스 4를 넣었어. 그러면 플러스 2가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2배니까 4A1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네요. 그럼 A1은 얼마부터 얼마까지야? 1부터 2까지는 1부터 2까지 1부터 2까지니까 얘는 뭐야? 뭐가 됐어? 4부터 1 넣으면 0부터 4까지가 나왔어요. 얘는 A5는 0부터 4까지가 나올 건데 2에서 끊어져야 되는데 넘어갔다 이거지. 그러면 A5가 0부터 2 사이였으면 이 룰대로 그냥 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 A5가 0부터 4였다면 A 몇 번? 7번은 또 양수가 나왔을 거라고. 양수 집어는 음수가 나오고 음수 집어는 양수가 나왔다고. 그래서 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A5는 미안해 4가 아니라 2죠. 2야. 그래서 A5는 2부터 4 사이의 수고 2부터 4 사이의 수니까 누구한테 집어넣어? 이제 여기에 집어넣고 나온 결과를 다시 여기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야 마이너스 1이 나올 거다고. 그러면 여기다 수를 이 수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아래에다 집어넣을 거고. A6은 4 A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4A1 마이너스 6이 된다고요. 이거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야겠지. 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럼 A1은 얼마야? 얘는 1이죠. 얘는 1입니다. 그래서 A5는 4분의 7이 나온다 이거죠. 지금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얘에 대한 합성함수적인 생각을 한다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점을 하나씩 찍어보라고.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이렇게 로테이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왔다 갔다 하면. 근데 그래프를 그렸는데 점이 3번은 1이 가고 1번은 1이 가고 2번은 1이 가고 2번은 1이 가고 그러면 이 룰이 안 발생하는 거야. 이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 특히 어떨 때 막 그래프는 뭐냐면 1차 함수는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프를 그려놓고 A1을 찍어보면 A2가 쉽게 보여.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한 거야. 그래프 그려놓고 Y는 X가 있어야 돼. Y는 X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다시 집어넣어 볼 수가 있어. 얘는 결과가 이쪽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은 거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쉬었다 봅시다. 뭐야?